자, 진실을 향해 갑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딱딱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이너스 0.3 성장률 비상, 소주값도 인상, 미친 소주성 폭망. 네. 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만다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요 며칠 네. 뉴스 보고 기가 빨려서 기진맥진했네요. 그렇죠. 안전빵빵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뉴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스가 이 뉴스를 보면 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방TV와 그다음에 우파의 유튜브를 보시고요. 네. 네, 확실하게 우리 전열을 정비합시다. 네. 네. 자, 이제는 이제 소맥을 말 수가 없습니다. 소맥을 말게 되면 10,000원이에요. 네. 네?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소주를 조금만 넣을까요? 근데 또 맥주값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물을 타서 먹을 수도 없고 우리 네. 안영환 선수나 저나 어떤 분들이 저희는 뭐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저희는 저로 돈 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소맥 먹어요. 소맥 먹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이제 많이 먹긴 하는데 자, 노무라에서 오늘 노무라 연구소 일본에서 가장 정평 있는 연구소인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예상을 1.8%라고 네. 했는데 빅벨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겁니다. 지금 2.5% 택도 없는 거죠. 2. 근데 1.8이면은 2.6에서 2.2 네. 게다가 이제 2.2까지 왔는데 1.8은 처음 듣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2.2까지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1.8이면은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네. 2%대였는데 우리는 3%였다라고 주장했었지요. 네. 그랬다 이제 2%인데 1%도 떨어진다. 이건 심각합니다. 네. 네, 여웅님 소맥 좋아하시나 봐. 저는 사실은 소맥을 좋아하진 않는데 안영환 선수가 말아주는 소맥을 좋아합니다. 아주 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맥도 못 먹게 생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정치 이 마이너스 0.3% 성장률 비상이 뭘 뜻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첫째, 이거는 시장이 이제 우려와 공포라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요, 분위기 따라서. 그러니까 소맥 한 잔 먹을 거 2잔 먹으면은 이 시장이 돈이 돕니다. 이제 소맥도 안 마시고 다 집에서 그냥 소주에다가 캔맥주에다가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환율이 무려 오늘 5원 떨어졌지만요, 18원이나 올라갔어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인데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역상정이 무서운 거는 복지고 뭐고 이제는 종쳤다는 겁니다. 복지도 성장이 있어야 종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우리들한테 세금을 고열을 쥐어짜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복지를 한다, 뭐 재정을 확충한다. 이것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홍남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 정말 이건 헛소리입니다. 미국은요 지금요 너무 성장률이 좋아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리만 사태로 정말 바닥을 칠 때 우리나라만 리만 사태를 넘겨갖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공적이 리만 사태에 넘은 거예요. 그때는 우린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돼요? 전 세계 좋은데 왜 정말 너만 왜 이렇게 죽순이 남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시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저께 제가 경제 쪽에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대치동에서도 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죠. 네. 근데 대치동 하면은 이게 다 학원 가고 애들 이제 뭐 전세도 가고 이러는데 전세는 있지만 말하자면 집이 안 팔린다는 거. 그건 왜냐하면은 이 돈 가진 사람들은 아주 얄짤없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 가는 애들이 줄어들고 대학이 이제 앞으로 텅텅 비기 때문에 대치동에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이래서 대치동 집이 2개가 금매로 나왔는데도 안 나왔다고 제가 독도방하고 아주 잘하는 이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다 올리고 소주성 해가지고 완전히 폭망을 했는데 자,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은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여건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10년 주기로 한다면
17년 4분기 때 이제 이 하락선을 탔기 시작했어요. 네. 탔는데 미국 경제는 그런데 버팁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셰일가스의 영향 때문에 미국 경제가는 거기 버텨서 지금 자본주의 이상 현상, 10년 주기론을 깨버리는 게 지금 미국 경제 이상 현상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 경제는 지금 이제 침체되어 있고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아베의 약간 네. 그 착시 현상이 이제 큽니다. 아베가 착시 현상이 큰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자, 경제가 약간 이제 침체 국면에 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대외 경제가 지표 이전에 더 나쁜 것은 투자율이 최저라는 겁니다. 투자가 지금 우리 경제 위기 때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안 좋다는 것은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또 세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투자율이 최저의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인들로 하여금 투자 의욕,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다 말살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려고 그럽니까? 한 다음에 해외에다 투자하고 해외에다 공장 만드는 거지 국내에다 공장 만들 사람 없고 다 어떻게 하면 문 닫을까 막 다 고민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 정권이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소주 성인이 뭐냐 하면서 자영업자까지 다 아주 난도질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요.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2년 만에 이제 완전히 경제를 파탄내고 그다음에 시장을 말아먹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민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지 저희가 네 번째 주제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이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고민정 대변인 어떻게 설득을 할지 진짜 미리 좀 공부 좀 해갖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정 네. 이제 깝깝한 게요. 네.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이제 어느 정부나요, 이제 말기 증상이 되면은 네. 이제 이 수뇌부가 네.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잘하는데 국민들이 비판하냐고 너네들이 관료들이 홍보를 못해서 한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정권은 이제 세태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홍보를 잘해라. 네. 왜 잘 나가는 지표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왜 그럼 전번에 대통령이 그런 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경제 실패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네, 네, 네. 프레임이 아닌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망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네. 우파 언론, 네. 우파 지식인들 또 우파 정당에서 이 정권에 대한 경제 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야 홍보 잘해라. 그러면 네. 이제 공무원들만 이제 주구장창 혼내는 겁니다. 왜 홍보 네. 못하냐고. 홍보할 거리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맹호 부대님이 그러는데 엄지척이 실시간 1,000명을 돌파해야지 광고가 짧은 게 나온다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레이스 정님이 그 뭐 고민정 아나운서 때도 뭐 그게 뭐 하루 이틀 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설득을 할 사안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럼요. 지금 이제 뭐 고민정 그 문제는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요 우리가 이 정부가요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거대 예산 그럼요. 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7조를 추경으로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쇼핑 중독은 답이 없다 하는데 이 말하자면은 이 정부는요 돈을 물쓰듯 하는 소비 중독, 세금 중독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유일하게 버티는 게 재정 투자, 재정 투입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분기에서는 재정 네. 투입 때문에 약간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약발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본적인 체력은 없는데 몰핀 주사 하나 맞아가지고 키울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정으로 몰핀 주사를 맞춰놨는데 지난번 4분기에는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나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쭉 추락한 겁니다. 언제까지 재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금이 한계가 있는 건데. 네. 게다가 이제 이들이 자랑을 하는 것은 무슨 뭐 좋은 지표도 있다. 네. 무슨 일자리가 늘지 않았느냐. 일자리 돈 세금으로 어르신들 그냥 뭐 풀 뜯은 일자리 그러니까요.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지난 작년에 비해서 뭐 일자리가 25만 자리가 늘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무슨 뭐 가계 소득이 늘어났다. 무슨 가계 소득은 부자들만 늘어났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은 1분이 가장 가난한 하위 20%는 작년보다 17% 이상 소득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그들이 말했던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될 건 맞습니다. 그 통계 가지고 뭐 소득이 높아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책을 썼으면 이제 잘못했는 게 드러났으면 유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유턴을 안 해. 그럼요. 오만과 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네, 김윤기 님이 제가 한 달 고지서 보여드릴게요. 미쳐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요. 의료보험료를 안 냈어요. 아니 돈이 없기도 했지만은 네. 왜냐하면 마통을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갖고 네. 그렇기도 했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냈어요. 근데 뭐 이번 달은 또 우리 아들이 엄마 내야 되지 않냐고 막 또 아들은 또 그런 거 안 내면 엄마가 진짜 이거 돈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긴 냈는데 이걸 보면은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네. 온갖 고지서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조아님이 문베스 문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740조를 지금 예산으로 이 호화 예산 지들의 호화 예산으로 하면서 7조를 더한다? 정말 무슨 문재인 정권의 7조는 우리의 뭐 70원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네. 그 돈의 절반은 국채입니다. 네. 그럼 국채는 어떻게 되는? 내 자손들한테 빚을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만 잘 살고 네. 된다. 내 자손을 아. 생각한다. 이건 부도덕한 겁니다. 정말 부도덕한 짓이에요. 이찬보물님이 재산세를 못 냈더니 통장 압류 통지서가 왔다. 아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이찬보물님이. 네. 그리고 최하늘님 전기세도 장난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쥐어짜는 정권. 정말 이 꼴통령 문재인님이 오늘 또 저희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나쁜 대통령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요. 네.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네. 그런 문제점이다. 아니에요. 경제 체질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하락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체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삼류 경제학자를 데려다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게 하고 그 삼류 경제학자 하나는 도망가니까는 중국 대사로 보내고 말입니다. 아유, 정말. 정말 교과서에도 감옥에 없는 집어넣어야 돼요. 교과서에도 네. 없는 교과서에 쫙 구석되어 있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건 정말 부도덕한 거예요. 네. 먼 후손들한테 비난과 먼 후손들한테 지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규님께서 보험 80%를 해야겠다. 해약을 하셨다. 요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실손보험을 해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